A그룹 관리팀의 신입사원 미호. 성실하지만 손만 대면 사고가 나는 전설의 실수쟁이로 유명했다. 오늘도 미호는 보고서 제출 마감 10분을 앞두고 있었다. 저장 안 누르고 꺼버렸어요. 또요? 팀의 한숨이 깊어지는 순간 조용히 한 사람이 다가왔다. 바로 A그룹의 후계자, 천재 전략가로 유명한 강도훈 부사장.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 냉철한 이미지 때문에 직원들이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호가 사고를 치는 순간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회의실 파국 사건이 벌어졌다. 중요한 회의 자료를 프린트하다가 토너를 폭발시키는 기적을 보여준 미호. 순간 회의실 안에 펑 소리가 울리고 검은 먼지가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직원들, 미호죄 죄송합니다. 그러자 강도훈 부사장이 천천히 다가와 미호의 어깨에 묻은 토너를 털어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다만 미호는 조금 빈도가 높을 뿐이죠. 그 말에 직원들은 얼어붙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고비를 넘기지만 다음 실수는 항상 대기 중이지. 하루는 사내 행사 중이었는데 사내 발표회에서 미호는 마이크를 건드리는 바람에 빰 하는 엄청난 피드백음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다 귀를 막아버렸다. 또 그 순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사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여긴 제가 할게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마이크를 조정하고 미호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다. 괜찮아요. 실패는 연습의 다른 이름이니까. 그 한 문장에 미호는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챙겨주는 걸까? 며칠 후 야근하던 미호는 복사기 앞에서 또 헤매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나타난 강도훈. 또 길을 잃은 겁니까? 복사기 앞에서? 아니요. 그냥 잠깐 생각을. 그는 미호에게 복사하는 법을 다시 천천히 알려주며 문득 말했다. 미호 씨가 있는 방향으로 자꾸 걱정이 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따라다니는 겁니다. 네, 좋아서요. 그 한마디에 복사기가 삐빅 울릴 정도로 미호의 얼굴도 빨개졌다. 잦은 실수와 설렘이 시작되는 시점에 훅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 오고 말았다. 회사 창립 기념일이 끝난 날, 강도훈 부사장은 조용히 미호를 옥상으로 불렀다. 미호 씨, 일도 실수도 웃음도 모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내밀었다. 이번 주말 같이 떠나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둘만. 미호는 숨을 들이켰다. 가요. 부사장님이랑 어디든.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둘은 조용히 회사 건물을 내려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부사장님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공항부터 난리가 났다. 여행 당일 아침, 두 사람은 공항에서 만났다. 미호는 전날 밤 설레서 한잠도 못 잔 얼굴이었고 강도훈 부사장은 여전히 잡지 화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미호 씨 가방은 왜 2개예요? 하나는 옷이고요. 하나는 혹시 몰라서 비상용 또 비상용 가방이에요. 2개 다 비상용이에요? 미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실수형 인간이라서요. 도훈은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미호의 비상용 가방 끈을 잡아 대신 들어줬다. 그럼 비상 상황엔 제가 옆에서 조용히 처리하면 되겠군요. 미호는 순간 심장이 붕 뜨는 기분을 느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미호는 침대에 뛰어올랐다. 폭신. 그런데 쾅 하고 머리를 헤드보드에 박았다. 미호 씨? 전 괜찮아요. 머리만 아파요. 도훈은 한 손으로 이마 쪽을 잡으며 그를 살펴봤다. 제가 좀 살펴봐도 될까요? 그의 손끝이 미호의 머리를 스치자 미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토마토빛으로 물들었다. 강 부사장님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네, 왜요?
더 잘생겼어요. 아이쿠야. 도훈은 순간 멈칫하더니 천천히 시선을 피했다. 그런 말은 불시에 하지 마세요. 제가 반응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저녁이 되어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는 붉은 석양이 바다에 내려앉을 때쯤 두 사람은 리조트 앞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둘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다. 미호씨. 도훈이 걸음을 멈췄다. 회사에서 늘 당신을 도왔던 이유. 단순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도훈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당신을 좋아해서죠. 미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그럼 계속 뒤에서 지켜본 것도. 네. 당신의 실수도 웃는 모습도 혼자 애쓰는 모습도. 다 제 눈엔 참 귀여웠습니다. 미호는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살짝 도훈의 손을 잡아 올렸다. 저도요. 함께 보는 별빛 아래 리조트의 루프탑에서 두 사람은 칵테일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미호가 조용히 말했다. 부사장님이랑 여행 와서요. 저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럼 꿈이 안 깨게 더 오래 같이 있읍시다. 도훈이 미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호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푹 숙였지만 입술이 자꾸 웃음 모양을 만들었다. 별빛이 두 사람 바로 위에서 잔잔하게 반짝였다. 그렇게 여행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다. 회사에 돌아오자마자 난리가 났다. 여행에서 돌아온 첫 출근 날. 사람들은 미호가 부사장 옆을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부사장님이 미호씨 보면 자꾸 웃는데? 둘이 친해졌나? 하는 소곤거림을 내뱉었다. 미호는 그 소리를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회사의 비밀 연애는 너무 어려워. 그 순간 미호씨. 뒤에서 부사장의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엔 제 방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그건 저기. 사람들의 시선이 차라락 쏠렸다. 도훈은 아무렇지 않게 미호에게만 미묘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서류 때문에요. 그건 거짓말이었다. 점심시간 미호가 부사장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락 2개와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부사장님, 저희 점심 먹으려고 부른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서류는요? 먹고 나서 보죠. 도훈은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다. 여행 이후로 미호 씨를 회사에서 보니까 이상하게 더 보고 싶더군요. 미호의 귀까지 붉게 물들었다. 여기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참는 겁니다. 도훈의 말투가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심장이 두근거렸다. 밥에 누가 꿀을 넣었나 보다 달달하네. 그날 오후 미호의 팀으로 새로운 인턴인 경수가 배정되었다. 경수는 상냥하고 똑똑하고 성격까지 적극적이었다. 미호 선배, 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선배랑 일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활짝 웃는 경수 옆에서 미호는 열심히 설명해주며 도와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도훈.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미호에게 다가왔다. 미호 씨. 네? 혹시 그 인턴분이랑 일 많이 하십니까? 아, 네. 아직 서툴러서요.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짧게 말하곤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잠시 후 팀장에게 내려온 공지에는 인턴 경수 교육 담당 변경 전략기획팀으로 이동. 미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갑자기 왜? 경수가 전략기획팀으로 이동된 부서는 바로 부사장 직속 팀이었다. 경수 미호 선배랑 못 있게 됐어요. 너무 아쉬워요. 미호 나도 아쉬운데?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도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살짝 돌렸다. 이것들이. 아오. 그러나 귀끝이 미묘하게 붉었다.
퇴근 후 미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훈이 다가섰다. 미호 씨. 네? 오늘 제가 좀 유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 뭐가요? 인턴이 당신에게 너무 친하게 다가오는 걸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호는 빤히 그를 바라봤다. 그게 질투예요? 도훈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며 대답했다. 네, 당신이 누군가에게 웃어주는 걸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미호의 심장이 순간 폭발할 듯 뛰었다. 그럼 저도 말할게요. 네? 저도 부사장님이 다른 사람한테 미소 보이면 조금 심술나고 그래요. 잠시 정적. 도훈의 표정이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졌다. 그 말 더 해줄 수 있습니까? 미호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웃었다. 좋아한다고요, 저도.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둘은 그대로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 출근길. 미호는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다가 멈칫했다. 이거 뭐야? 옷깃 한쪽에 아주 희미하게 부사장님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어젯밤 퇴근 후 둘이 함께 있었을 때 도훈이 미호의 목도리를 묶어주면서 남긴 향이었다. 그때 타이밍 좋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팀 동료 지수가 말했다. 미호 씨? 향수 바꿨어요?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 미호아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 멀리서 걸어오는 강도훈. 그 역시 그 향수를 쓰고 있었다. 도훈의 눈빛이 냄새 때문에 들키겠군요.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입은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미호는 얼굴이 새빨개져 재빠르게 사무실 쪽으로 도망쳤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출장 다녀온 영업팀의 준호가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미호 씨 이것 좀 대신 전해주세요. 부사장님이 좋아하는 라떼. 네? 안에 주변 사람들 귀가 쫑긋하고 있었다. 미호 씨 부사장님이랑 친한가 봐요. 매번 전하는 건 미호 씨잖아. 미호는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그때 도훈이 문 쪽에서 나타났다. 커피를 왜 미호 씨가 전합니까? 준호는 웃으며 말했다. 아, 부사장님이 미호 씨 덕분에 일 편하게 한다고 해서.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도훈의 말이 너무 단호해. 팀 전체가 조용해졌다. 미호 부사장님 이건 오해 풀려고 한 말이겠지? 도훈 비밀 연애니까 어쩔 수 없는 말이었어요. 둘 다 속으로만 답답해하고 있었다. 출장 보고서를 주고받다가 실수로 미호는 부사장님 책상에 둘만 쓰는 귀여운 스티커 메모를 붙여버렸다. 오늘도 피곤하지 않게 해요. 미호. 미호 으아. 잘못 붙였다. 메모를 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뭘 그렇게 급하게 떼려는 겁니까? 뒤에서 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둘만 있을 때 듣는 그 부드러움이 아니라 완전히 부사장 모드였다. 그러나 그의 눈이 메모를 보자 표정이 잠깐 풀렸다. 도훈은 메모를 슬쩍 자기 서랍 안쪽에 넣고 무표정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그때 팀장이 불쑥 들어오며 말했다. 강 부사장님 방금 웃으신 거 맞죠? 방금. 도훈 앤드 미호. 도훈은 즉시 무표정 복귀. 보고서 보셔야죠. 팀장 아내네.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순간이었다. 하지만 또 놀랄 순간이 왔다. 정말로 들킬 뻔했다. 퇴근 후 같은 엘리베이터에 둘만 타게 되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도훈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오늘은 정말 여러 번 위험했습니다. 저도요. 특히 그 스티커는 그건 소중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네, 비밀 연애라도 당신이 준 건 아무거나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귀끝이 약간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다. 어고장인가? 둘이 자동적으로 가까이 붙었다. 그리고 그때 엘리베이터 통신기에서 누군가 말했다.
안에 누구 계세요? CCTV 확인해 볼게요. 미호와 도훈 동시에. 안 돼요. 둘이 동시에 소리치자. 경비원이 놀랐다. 그냥 문 열어드릴게요. 문이 열리자.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멀찍이 떨어져서 나왔다. 하지만 지나가던 직원이 말했다. 부사장님이랑 미호 씨 같은 엘리베이터에 있었어요? 둘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그러나 귀가 붉어진 건 둘 다였다. 도훈은 궁시렁거리며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날 밤 늦게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미호가 말했다. 오늘 진짜 들킬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미호의 손등을 천천히 잡았다. 우리 관계가 들킨다고 해서 당신을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라고 개구장이처럼 말했다. 미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저도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창문 밖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새로운 경쟁자 등장. 어느 날 어앤드어 그룹에 타 회사에서 파견 온 협력사 책임자 서준이 등장했다. 키 크고 세련됐고 말투도 부드럽고 친절했다. 그런데 미호 씨 이 부분 자료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미호 씨 설명이 정말 이해가 잘 돼요. 유독 미호에게만 너무 다정했다. 미호는 친절하네 정도였지만 문제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회사 2층 복도에서 조용히 이를 악물고 있던 강도훈 부사장.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까워? 굳이 미호 씨 옆자리로 갈 필요 없잖아. 팀 직원들은 몰랐지만 그가 서류를 고치다 삐뚤어진 줄이 생길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질투가 너무 눈에 보이는 부사장님. 회의가 끝나고 서준이 미호에게 작은 USB를 전달하며 말했다. 오늘 회의 자료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혹시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안 됩니다. 쾅. 부사장실 문이 열리며 도훈이 말 그대로 등장했다. 서준 부사장님이 직접 나오시다니 무슨 문제가? 미호 씨는 바쁩니다. 미호 네? 서준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서준은 어쩔 수 없이 물러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호는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사장님 왠지 오늘 좀 화나셨어요? 화난 게 아닙니다. 진짜요? 질투했습니다.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미호의 웃음이 터지려 했다. 그 사람 당신한테 너무 붙어 있었습니다. 미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부사장님만 신경 쓰는데요. 그 한마디에 도훈의 눈빛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그 말 다시 해줄 수 있습니까? 부사장님한테만 마음 있어요. 잠깐 동안 부사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주 작게 웃으며 미호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질투 버릇을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그건 그 후로도 잘 고쳐지지 않았다. 어느 금요일 밤, 부사장은 미호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데려다 드릴게요. 둘은 해안도로를 따라 조용히 달렸다. 차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창밖에는 달빛이 바다에 비치고 있었다. 조용하던 도훈이 불쑥 말했다. 미호 씨. 네? 저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웃어주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미호는 깜짝 놀랐다. 그래도 그건 제 문제니까 당신 탓을 하진 않겠습니다. 미호의 심장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저도 불안해요. 불안합니까? 부사장님 같은 사람이랑 제가 연애해도 되나?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도훈은 미호의 손등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숙이 미호를 향했다. 당신을 더 확실하게 제 곁에 두는 게 맞겠다고. 그날 밤 차 안에서 둘의 첫 키스가 조심스럽고도 깊게 이어졌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순간. 며칠 후 둘은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그리고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둘의 업무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바쁜 와중에도 서로의 책상 위에는 작은 간식, 따뜻한 메모가 놓여 있었고, 미호는 문득 깨달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사장님이랑 있으면 계속 버틸 수 있구나. 도훈 역시 비슷한 순간이 있었다. 팀 실수가 반복되며 모두가 지친 때 미호만이 밝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도훈님도 같이 있고, 우린 팀이잖아요. 그 한마디에 도훈은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다. 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평생 편안하겠구나. 그리고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회사 옥상에서 다시 마주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밤. 도훈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미호 씨, 저랑 앞으로의 모든 실수와 모든 나날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미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야말로요, 도훈님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꼭 끌어안았다. 북적북적 시끌시끌. 결혼식 날. 사람들은 놀라움과 축하로 뒤섞였다. 도훈 부사장이랑 미호 씨가? 대박, 진짜 드라마 같아. 하지만 두 사람은 주변 시선보다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훈. 이제 평생 당신 실수는 제가 다 받아내겠습니다. 미호. 그리고 부사장님 질투도 제가 다 받아줄게요. 둘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파도 소리 같은 박수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갔다. 실수투성이 미호와 늘 그녀를 뒤에서 지켜보던 멋지고 똑똑한 부사장.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라는 새로운 여행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미호와 도훈이의 사내 로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